안녕하세요. 노후법인 예성의 김순주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중에 입퇴사하는 경우에 일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통상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월중에 입퇴사하거나 아니면 월중에 휴직 또는 복직하는 경우에 월급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을 나누는 분모가 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할 계산의 방법과 각각의 장단점 및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급의 일할 계산 방법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한 내용은 별도로 없고 보통 행정해석이라고 말하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만 있는데요. 행정해석에서는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되고 당해 근로자가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합리적인 기준 내에서 정한 기준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무방한데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해당 월의 역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아니면 해당 월의 유급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해당 월의 일수와 관계없이 30일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월급을 나누는 분모가 해당 월의 일수냐 아니면 해당 월의 유급일수냐 아니면 일수와 관계없이 30일이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각각의 방법을 적용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각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월급여가 230만 원이고 월에서 금요일까지 근로일, 그리고 토요일 무급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사무직종들이 이 근로 형태일 텐데요. 우리 김아무개 씨가 24년 10월 15일에 입사를 했을 때 일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월의 역일수로 계산하는 방법부터 보시면 역일수라는 것은 달력일수, 즉 매월 달력에 해당 일수를 말하는데요. 달력의 일수가 30일인 달도 31인 달도 있죠. 월급을 그 달의 일수만큼으로 나눈 다음 그 달에 재직한 일수만큼을 곱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재직일수는 무급일, 유급일 상관없이 재직한 일수를 말하는데요. 우리 김아무개 씨가 10월 15일에 입사했으니 10월의 재직일수는 17일이 되겠네요. 230만 원을 10월의 역일수인 31일로 나눈 다음 재직일수 17일을 곱해서 주면 입사월에 일할 계산한 급여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방법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 계산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쉽고 실무자들도 간단하게 일할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월 통상임금이 낮은 직원이 월 초에 퇴사하거나 아니면 월 말에 입사해서 그 달의 재직일수가 현저히 적을 때 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30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원력상의 일수로 계산 시 14만 8,387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4년도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을 계산하면 보시다시피 15만 7,760원이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급일수까지 포함한 원력상의 일수로 월급을 나누었는데 그렇게 나누어서 일일치 임금을 이제 구했는데 정작 이제 곱한 일수는 실제로 일한 일수만 곱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어느 정도만 되어도 최저임금 미달 사례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최저 월급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 것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일할 계산 방법을 보시면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유급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유급일수는 실제로 근무를 한 일수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일까지 포함한 일수를 말합니다.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급일수에 해당이 되겠죠. 10월달은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가 27일입니다. 12월 1일은 임시공휴일, 3일과 9일은 법정공휴일이었는데 모두 유급휴일이니까 유급일수에 포함해서 27일이 되고
월급에서 이 27로 나눈 후에 재직기간 동안의 요급일수인 15일을 곱해주면 일할 계산 금액이 나옵니다. 이 15일 재직일수도 총 17일 중에 토요일 이틀을 뺀 일수입니다. 이 계산법의 장점은 월급을 유급일수로만 나누어 주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매월 유급일수를 따져봐야 하니 계산 시 조금 번거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월의 일수와 관계없이 월 급여를 30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라 초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월의 일수가 30일이든 30일이든 또 2월에는 28일인데 그 일수와 관계없이 월 급여를 30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네,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31일인 달에 2일에 입사하거나 30일에 퇴사한 사람도 만근한 사람과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되는 비합리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력상 일수로 나누는 방법처럼 월 통상임금이 낮은 직원이 일할 계산하는 달의 재직일수가 현저히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할 계산 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가 약간씩 발생은 하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불합리하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시되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